안녕하세요. 저희는 셋솔버를 이용한 로우MC 암호 분석이라는 주제로 R&D를 진행한 정보01팀 박지훈, 김유성, 허준혁입니다. 이번 연구를 통해 저희는 대칭키 암호 중 하나인 로우MC를 공격하였습니다. 먼저 대칭키 암호는 송신자와 수신자가 같은 키를 사용하는 시스템인데 속도가 빠르고 요즘은 FHE와 MPC 등 여러 실용적인 프로토콜과의 결합도 연구되고 있습니다. 그중 하나인 로우MC는 세계 3대 암호 학회 중 하나인 유로크립트에서 소개되었는데 특히 FHE와 MPC를 위하여 설계되었기 때문에 흥미롭습니다. 키 길이 등의 파라미터를 간단하게 바꿀 수 있는 것도 분석 기법의 효과성을 쉽게 검증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무엇보다도 낮은 곱셈 복잡도를 염두에 두고 만들어졌으므로 대수적으로 분석하는 것이 적합합니다. 따라서 저희는 셋솔버를 이용한 대수적 분석을 시도하였습니다. 먼저 저희의 목차입니다. 조금 더 세부적으로 분류하자면 로우MC는 대칭키 암호 중에서 블록 암호에 해당합니다. 블록 암호는 평문을 특정 수만큼의 비트로 쪼개어 비선형층과 선형층을 통과시키는 기법이고 로우MC도 이 과정을 따릅니다. 비선형층의 핵심이자 로우MC만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간단한 S박스입니다. S박스는 일반적으로 비선형층을 만들기 위해 사용되는 비트를 비트로 보내는 함수인데 로우MC의 경우 3비트를 3비트로 보냅니다. 다항식으로 표현했을 때 2차밖에 되지 않으므로 로우MC가 낮은 대수적 차수를 가지는 것입니다. 또한 이전의 암호들은 평문의 모든 비트가 비선형층을 통과하도록 하였는데 로우MC에서는 파라미터를 조절하여 S박스를 거치지 않는 비트가 있도록 할 수도 있으므로 복잡도가 더욱 낮습니다. 이것이 저희가 셋솔버를 이용한 공격을 떠올리게 된 이유입니다. 셋솔버는 셋 문제를 푸는 알고리즘입니다. and not or로 구성된 식의 해를 찾는 문제인데 쿡-레빈 티오름에 의해 이것을 푸는 알고리즘은 수많은 다른 문제들도 같이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 알려졌습니다. 만약 셋 문제를 꽤 빠르게 푸는 알고리즘이 있다면 로우MC도 신속하게 공격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 있고 이것이 저희 연구의 바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보스포러스라는 셋솔버를 사용하였습니다. 보스포러스는 ANF라고 불리는 다항식의 근을 구합니다. 로우MC는 ANF로 변환하기에 더 적합할 뿐더러 이 솔버는 기본적으로 여러가지 대수적 분석 기법을 활용하기 때문에 보스포러스에 이점이 있는 것입니다. 기본적인 대수적 분석 기법 말고도 저희는 guess and determine 혹은 추측 결정 공격을 시도해보았습니다. 풀어야 하는 비트 중 일부를 추측하고 나머지를 솔버로 구하는 것을 반복하는 과정인데 이것이 전체 비트를 바로 푸는 것보다 더 빠를 가능성이 있으므로 확인해볼 만한 기법인 것입니다. 지금부터는 로우MC 키의 복구를 셋과 어떻게 연결지었는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용한 방식은 리덕션입니다. 연구에서 대표적으로 한 일을 요약하자면 셋을 해결하면 로우MC의 키가 복구가 되도록 하는 프로그램을 구현하는 것입니다. 로우MC의 키를 복구하는 것에 대응되는 셋 인스턴스는 다음과 같은 과정을 통해 만들어집니다. 저희는 위의 그림과 같이 키의 각 비트를 변수로 보는 방식을 사용하였습니다. 그렇게 한다면 평문이 암호화를 거쳐 암호문이 되는 식은 평문 비트, 암호문 비트, 키의 비트에 관한 방정식이 됩니다. 저희는 로우MC 암호의 평문 암호문 데이터에 기반하여 비밀키에 대한 방정식을 얻어내는 프로그램을 작성하였고 이를 ANFconf라고 이름 붙였습니다. 저희 코드가 대략 어떻게 작동하는지 그림을 바탕으로 예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입력 파라미터를 다음과 같이 고정하면 그 파라미터를 바탕으로 각 라운드에 필요한 행렬을 생성합니다. 그 다음으로 각 과정마다 나오는 변수 사이의 관계식을 도출한 후 모두 anf.txt로 저장하여 이후의 과정을 실행합니다. 이 그림을 기준으로 보면 평문을 의미하는 변수는 x1부터 x4까지, 암호문을 의미하는 변수는 x13부터 x16까지, 키 비트는 x17과 x18입니다. 첫 번째 키 어디션, 라운드 1, 라운드 2 이후의 식들은 왼쪽의 그림을 따라간다면 다음과 같은 식들로 나타내어지고 평문과 암호문의 데이터는 입력받아졌기에 0 또는 1의 상수로 고정되므로 x1 플러스 1은 0과 같은 식들을 추가해줍니다. 다음과 같은 식들이 모두 모여 anf.txt를 구성합니다. 이제 어떻게 주어진 평문을 ANF의 형태로 바꾸었는지 더 자세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로우MC를 연립 방정식으로 바꿀 때 사용되는 연산은 XOR, AND, EQV 연산입니다. 그리고 기본적인 로우MC 라운드 함수의 정의에서는 XOR과 AND 연산만 사용합니다. 그러나 단순히 평문, 키, 암호문의 비트만 변수로 둔다면 XOR에 대한 AND의 분배 법칙이 나오게 되어 식이 복잡해진다는 것을 알 수 있었고 따라서 중간 변수라는 개념을 이용하였습니다. 이 중간 변수는 각 라운드가 끝날 때마다 앞의 계산 결과와 EQV로 연결하는 식으로 도입하였습니다.
EQV는 다음과 같이 XOR과 상수를 통해 나타낼 수 있습니다. ANF 컨브의 구현 과정을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주어진 파라미터에 대해 ROMC의 각 라운드에 필요한 행렬을 생성하는 파이썬 코드를 호출합니다. 다음으로 계산되는 값의 종류를 연산 여부에 따라 구조체에 다르게 표현하여 구별합니다. 예를 들면 EQV 연산에 사용되는 상수 비트 1을 다른 변수들과 구분하여 나타내는 형식입니다. 마지막으로 앞의 아이디어들을 조합하여 ROMC에 대응되는 ANF를 구성합니다. 실험 과정을 자동화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흐름도로 작동하는 자동화 코드를 작성하였습니다. 이제 저희의 실험 결과를 설명하겠습니다. 방금 설명한 키 복구 알고리즘의 수행 시간을 분석하고자 하였습니다. S박스의 수, 평문 길이, 키 길이, 라운드 수, 평문 수 중에 4개를 고정하고 하나를 바꿔가며 수행 시간에 미치는 영향을 논의했습니다. 의미 있는 값을 구하기 위해 각 인스턴스에 대하여 5번 실험하여 평균값을 취했습니다. 다음으로 전수조사 공격과 수행 시간을 비교하여 셋솔버 공격의 유효성을 검증하고자 하였습니다. 어느 정도의 K값에서 역전이 일어나는지 확인하고 그 근처에서 증가 배열에 집중하여 경향성을 분석했습니다. 모든 안무는 전수조사만큼의 시간이 있으면 반드시 깰 수 있으므로 그 시간보다는 적게 걸려야 암호 분석이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둘째로 앞에서도 설명한 추측 결정을 이용하여 추적화를 시도하였습니다. 추측 결정 공격이 효과적인지 몇 비트를 추측했을 때 가장 효과적인지를 알아내는 것을 목표로 하였습니다. S박스의 수가 독립변이일 때의 실험 결과입니다. ROMC는 앞서도 설명했듯 곱셈 복잡도를 줄이기 위해 비선형 연산이 커브하는 부분을 조절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S박스의 개수가 많다는 것은 암호화 함수가 더욱 비선형적이 된다는 이야기이므로 솔버가 오래 걸릴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었고 예상대로의 결과를 얻었습니다. 평문 길이가 독립변이일 때의 실험 결과입니다. 다음과 같은 상반되는 예상을 할 수 있는데 연립방정식의 식이 많아지면 푸는데 오래 걸릴 것이라는 예상과 훨씬 강한 조건이 주어질 것이므로 금방 끝난 것이라는 예상입니다. 실제로는 확실한 경향성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키의 길이가 독립변이일 때의 실험 결과입니다. 전수조사의 경우 키 길이가 1씩 증가할 때마다 수행시간이 2배로 늘어나야 합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제시한 분석법의 산술 평균 배율은 1.54배로 2배에 비해 낮습니다. 5비트에서 20비트로 늘어날 때의 비율만 따져도 250으로 2의 15승보다 작습니다. 이런 점에서는 본 연구에 사용된 알고리즘이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2개의 변수는 선형적인 결과를 보였습니다. 라운드 수의 경우 많아질수록 더 선형적으로 많은 중간 변수를 도입하게 되기 때문에 선형적으로 시간이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이 가능했으며 평문수의 경우도 풀어야 하는 식이 선형적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마찬가지의 결과일 거라고 예상했습니다. 그리고 둘 모두 예상대로의 결과를 얻었습니다. 그러므로 적은 순서쌍으로 공격하는 것이 무조건 더 유리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적은 순서쌍으로 구한 키는 거짓 키의 가능성이 높으므로 후보 키의 개수를 충분히 줄일 수 있을 정도의 데이터쌍은 필요합니다. 다음은 공격의 유효성을 확인하기 위한 전수조사 공격과의 비교입니다. 전수조사의 경우 2가지 데이터를 구했는데 랜덤 테스트 케이스 5개에 대한 수행시간 평균값을 파란색 그래프로 나타내었고 키 공간 전체를 순회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초록색 그래프로 나타내었습니다. 그 결과 K는 10에서 K는 15 사이에 둘 모두 역전이 일어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K값이 작은 경우 파일 인풋 아웃풋 등의 오버헤드가 차지하는 시간 비율이 커지기 때문에 전수조사보다 셋솔버가 느리게 동작한다고 추정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추측 결정을 이용해 셋어택을 더욱더 최적화하려는 시도를 해보았습니다. 만약 추측할 비트수를 옵티멀하게 결정할 수 있다면 추측 결정을 이용한 최적화는 기존 방법보다 수행시간도 단축이 가능했고 평균 배열도 낮출 수 있었습니다. 옵티멀한 추측 비트수는 다음과 같아서 전체 비트수의 약 10분의 1 정도라고 추측할 수 있었습니다. 다만 지단치게 많은 비트수를 추측했을 경우 전수조사보다도 수행시간이 늘어나는 경향성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므로 추측 결정 공격은 옵티멀 비트수를 잘 결정할 수 있는 경우 확실히 유효하지만 그 외의 경우에는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첫째로 암호화 함수를 비선형으로 만드는 S박스가 암호 분석을 난해하게 만드는 주 요인임을 확인했습니다. 평면 길이와 수행시간은 관계가 불분명했습니다. 키 길이가 길어질수록 수행시간은 지수적으로 증가했지만 그 배율이 전수조사 시에 기대되는 배율보다 작으므로 셋솔버를 이용한 공격이 효과적임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전수조사와 수행시간을 비교함으로써 큰 K값에 적당히 큰 K값에 대해서 의미 있는 공격임을 검증했습니다. 그리고 추측 결정 공격을 시도해 추측 비트수를 옵티멀하게 잘 결정할 수 있는 경우 기존 방법보다 성능이 향상됨을 알아냈고 그 비트수는 전체의 약 10분의 1 정도임을 예상할 수 있었습니다. 추후 연구로는 더 큰 K값에 대해서 추가로 데이터를 구하거나
중간 변수를 다르게 잡아 비교할 수 있습니다. 다른 솔버를 이용해 볼 수도 있고 다항 방정식을 푸는 데 이용되는 다른 공격 기법을 시도할 수도 있습니다. 기회가 된다면 다른 블록 안무에 셋 어택을 적용해 보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